저는 학점은행제를 활용해서 사회복지 전공을 졸업하고 지금은 복수 전공으로 심리학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16년도에 이 제도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우연인지 운명인지 19년부터 현재까지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졸업을 하고 느낀 점들도 많고 현직에서 수많은 학습자분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사례를 접해 왔는데요. 효율적인 졸업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학점은행제 시작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3가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만 듣는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야 싶으시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수업으로만 졸업을 하는 걸 뜻합니다. 대다수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학점은행제는 수업 외에도 학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2가지나 있습니다. 바로 독학사 시험 합격과 국가자격증 취득인데요. 개인적으로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서 학점으로 인정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독학사는 학점이 애매하게 부족한 경우에만 응시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당연하게도 독학사는 학점을 채우기 위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은 본인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투자임에는 틀림이 없겠죠. 대학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졸업 시기를 앞당겨 주겠다 라고 한다면 아마 90%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10%는 조기 졸업을 하는 동급생 친구를 보면서 나도 자격증을 따둘 걸 이라고 후회를 하겠죠. 하지만 방금 예시가 대학교에서는 가정이지만 학점은행제에서는 팩트입니다. 나에게 도움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졸업기간이 단축되고 교육비도 줄어든다. 말 그대로 일석삼조인 셈이죠. 물론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수업으로만 졸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방식이 있고 굳이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죠. 특정 전공은 학점으로 인정되는 전공 자격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으로만 졸업하려는 게 잘못되었다라는 식의 접근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졸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시작하실 수 있게 꼭 언급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진행할 때 주로 취득하는 가성비 자격증들에 대한 소개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학점은행제 수업 계획을 관리해주는 플래너라는 직업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교육과정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학습자 관리 역할을 해주는 인력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 나아가서 신규 학습자에게 교육과정을 설명해주고 영업적인 요소도 가미되는 텔레마케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플래너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행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났고 본래 플래너의 본질이었던 학습자 관리보다 신규 학습자 유치 업무에 혈안이 된 플래너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영업직으로 대중에게 인식도 덩달아 안 좋아졌죠. 기본급이 낮고 인센티브가 높은 영업직 플래너의 대거 유입이 교육시장에 형성되면서 학습자들의 피해 사례도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저는 플래너 의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수업 등록을 하고 나서 몇 주 전부터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 처음 상담할 때는 자료도 주고 다 도움 준다고 하더니 실제로는 도움받은 것도 없다. 플래너 말대로 수업을 들었는데 설계에 오류가 있어서 학위랑 자격증을 제때 못 받았다. 이 외에도 정말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강조드리고 싶은 건 학점은행제라는 교육제도는 본래 혼자 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물론 플래너라는 직업이 있는 만큼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생소한 제도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플래너 의존도를 가지고 학점은행제를 진행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언제 학위를 취득하고 언제 자격증을 취득하는지 정도는 인지를 스스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과정을 시작하는 학습자분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지와 같은 수동적인 마인드로 과정에 임한다면 스스로 능동적으로 과정을 진행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분명 결과에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수입이 불규칙한 영업직 플래너의 특성상 퇴사율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 플래너가 수시로 바뀌며 퇴사 후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학습자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플래너가 모든 것을 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움받을 것은 받되 결국 본인 스스로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단기간에 쉽게 저렴하게
이러한 카피라이팅 문구로 도배되는 학점은행제 마케팅의 특성상 과정을 시작하기 전 교육과정 자체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제도입니다. 15주 과정 안에 출석, 과제, 토론, 시험 등 대학과정과 동일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실제로 수업을 시작해보면 처음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만만하게 볼 게 아니었네 라며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와 휴대폰만 있으면 강의는 문제없이 수강할 수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온라인으로 응시하니 비교적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오죽하면 1:1 밀착관리, 과제 토론 자료 제공 이러한 문구가 플래너들의 단골 멘트가 되었는지 단박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충 하면 수료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실제 공부도 어느 정도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학점은행제 과정 자체를 쉽게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중간에 과정을 포기하거나 과락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예상했던 시기보다 기간이 늘어나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연쇄작용도 일어나게 되겠죠. 하지만 애초부터 쉽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무리한 병행이 아닌 충분히 소화 가능한 스케줄로 과정을 계획하고 시작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점은행제 수업 과정도 교육부에서 심의를 통과한 정식 교육 과정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언급한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만 듣지 마라. 특정 전공이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수업 외에도 학점 취득을 병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플래너 의존도를 낮춰라. 도움받을 것은 받더라도 플래너가 모든 것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주체성을 가지고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라. 대충 하면 절대 수료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나를 위한 도움되는 공부를 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 내용을 사전에 학습자분께 충분히 인지드리고 교육과정을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카카오톡 혹은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전문 상담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인터뷰 출연하실 분을 찾습니다. 출연자 분께는 소정의 혜택과 상품을 증정합니다. 직장인, 취업준비생, 구독자님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 후 인터뷰 신청을 해주세요. 신청하신 순서대로 사전에 개별 연락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저희 채널이 만들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